외계인 형체를 미국 어딘가에 갖고서 과학자들이 연구한다. 그것도 있는, 야, 우리가 넵튠이랑 같이 사는 거야. 눈이 도마뱀이야. 맞아. 너 병원 좀 가자 오늘. 이모님, 빨리 얘기해줘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그 자료들에 대한 게 거의 대부분은 저희 쪽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자, 오정TV 하면서 가장 좀 설레는 순간이 새로운 남성을 만날 때. 그런데 그 남성이 잘생겼어. 거기에 목소리까지 좋네? 자, 오늘 우리가 네. 그런 의도로 모신 분은 아닙니다. 맞아. 여름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좀 미스테리, 공포 특집으로 해서 62만 구독자를 갖고 계신 유튜버이신 김원님을 모셔서 기이한 일들, 이런 것들을 다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그 약간 최용진 씨 느낌 나지 않아? 오! 관상학적으로도 그렇고 체구도 비슷하시고 그렇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음성이나 이런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목소리가 약간 원래 컴플렉스였어가지고. 어? 왜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다들 아저씨 목소리 같다? 아, 너무 좀 네, 너무 중후한 저음이어서. 느낌이라. 제가 중학생 때부터 이 목소리여가지고 그 엄청나게 컴플렉스였다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게 장점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거 유튜브 하시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그 전에 제가 영어 강사 활동을 했었어요. 영어? 네, 영어 강사? 가르치는. 영어도 잘하세요? 너 왜 목소리 왜 그러는 건데? 똑바로 안 할래? 네. 하려니까 많이 까먹긴 했는데 네. 야, 우린 안 되겠다. 우린 너무 투명하다. 아우,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굉장히 편안하게. 이런 네. 의도로 이분을 모신 건 아니었거든요, 정말. 아, 나 너무 웃긴다. 이제 초반에는 뭐 그렇게 출발을 했죠. 영어 강사. 네. 다재다능하신 분이셨네. 아닙니다. 혹시 저희에 대해서 알고 나오셨나요? 아, 여기가 어딘지 알고 나오셔가지고. 이거 뭐 다 솔직해야 되는 거니까. 거울 좀 줘봐. 대화 나누고 있어. 나 화장 좀 더 하고 있을게. 이제 그 홍진철 대표님이라고 네. 근데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 핫토이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그분 말씀만 듣고 네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봤죠. 네, 그래서 근데 어떠셨나요? 아차 싶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깜짝 놀랐어요. 그 뭐를 보셨어요? 아니 뭐 다들 이렇게 좀 약간 좀 센 주제들 네. 어떻게 보면 나쁜 게 전혀 아닌데 그럼요. 솔직한 대화니까 근데 그걸 보고 아니 홍진철 대표님이 여길 왜 나가라고 하지? 여기 이거 뭐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근데 이제 봤더니 뭐 사회적인 그런 것도 하시고 그래서 근데 몇 개 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면서 최근에 제일 마지막으로 본 건 뭐였는데요? 저희 거 중에. 회식 자리 4인 자세. 네, 그거 봤어요. 에너지가 너무 넘치셔가지고. 그리고 네. 저는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을 볼 때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되게 물 흐르게 잘 하실까? 그걸 되게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부터 열까지.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어떻게 오늘부터 레슨 날짜 잡으면 될까요? 네, 제가 한번 잘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네.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그런 프로를 아주 예전부터 좋아했어요. 맞아. 미스테리한 미스테리, 것들. 실화 탐사대, 어. 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쪽을 너무 관심이 있다 보니까 김원님을 모셔서 정말 궁금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어떻게 이쪽 장르를 컨텐츠로 하시게 된 건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 영어 강사였었잖아요. 네. 인터넷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뭐 이거 대외적으로 다 알려진 사건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회사에서 인터넷 알바 작업을 해야 된다. 그 인터넷 강사가 되려면. 댓글 작업처럼. 네, 댓글 작업. 오, 근데 이거는 뭐 네네. 이미 공공연하게 뭐 알려진 자료고 뭐 재판 기록도 있고 하니까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 특정 회사는 얘기는 안 하고 네.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때. 내가 왜 굳이 그래야 되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한 그때 11개월 정도가 남았을 때였거든요. 네. 11개월 동안 그럼 저 그냥 유튜브 할게요. 혼자 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유튜브를 키려고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때 눈에 딱 들어왔던 게 그 아프리카 TV였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영어를 가르쳐 보자. 라이브로?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유, 근데 뭐 그런 게 다 지금을 있게 만든 거니까. 네, 그래서 네.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잘 될 리가 없죠. 거기 와서 누가 볼까 이런 얘기들도 많고. 영어 수업.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헛다리 짚은 2달쯤 지났는데 어떤 한 시청자가 네. 그 시청자를 제가 지금도 못 찾았어요. 너무 아쉬워요. 이거 혹시 보시면 연락 좀 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한테 김원님 혹시 미스테리 같은 거 안 좋아하세요? 라고 저한테 이제 시청자가 그랬어요. 네. 그냥 얼핏 들어왔다 나간 시청자였거든요. 당연히 많이 보고 좋아하죠? 라고 했더니 그 시청자가
그럼 미스테리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 잘 어울린다고. 오. 할 것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네, 한번 해볼게요 라고 얘기하고 그 주 일요일날 이제 미스테리 컨텐츠를 1화를 찍었어요. 라이브로. 네, 뭐에 관련된 걸요? 그때 이제 그 엘리사렘이라고 미국에서 있었던 건데 되게 유명한 그 영상이 있어요. 막 혼자 막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막 숨으면서 와가지고 막 엘리베이터 버튼 막 누르고 마치 누군가한테 쫓기듯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귀신에 쫓겼다. 맞아. 아니면 엘리베이터 무슨 주문 같은 걸 한 거다. 막 여러 가지의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옥상에 그 수조에 빠져서 죽은 그거 말하는 맞아요. 거죠? 나 그거 알아. 맞아요. 그 사건 맞아요. 맞죠? 나 대박이다. 정확히 알고 계세요. 제 기억력이 제로인데 그런 거 맞아 막 나 쫓기듯이. 지금 전혀 모르겠거든. 그 물통에서 발견된 거야. 그러니까 그알 찐 애청자 이제 인정하신 왜냐면 거네요. 이게 오윤태 씨가 진실의 눈을 할 때가 있고 가짜의 대부분 한 80-90%는 가짜의 눈을 하고 있을 때가 진짜 많아요. 좋아하거든요 그쪽을. 아니, 방금 되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맞아요. 맞아. 물탱크 오, 맞아요. 기억력이 네. 그거가 1화였어요? 네, 그 사건이 1화였는데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엄청 유명한 미스테리. 사건이야.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 그 사건이 뭐 귀신이다 뭐다라는 그런 좀 기괴한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2017년 3월이었는데 제가 이제 영어를 할 줄 아니까 네. 외국에 있는 모든 기사랑 칼럼을 다 봐버린 거예요. 아, 그니까 약간 그쪽 현지 정보를 네네네. 바로 알 수 있었겠네. 그러면 그거 과정은 다 알고 계시겠네. 얘기해줘봐요. 그거 뭐예요? 귀신 아니었어요? 그게 좀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엘리베이터 층을 막 눌러가지고 층이 문이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하거든요. 층마다 서서. 근데 어느 특정 층에서 갑자기 안 닫혀요. 가만히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그냥 가만히. 그 층에서만. 그 사람이 되게 불안해해요. 맞아. 엄청 불안해 보여 그 여자가. 막 밖에도 이렇게 얼핏 봤다 다시 숨고 맞아. 막 되게 기괴한 행동들을 네.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포인트를 잡은 게 그거 그리고 막 버튼 막 누르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군가한테 쫓기는 거다 아니면 뭐 귀신이 있는 맞아, 거다 맞아. 이런 얘기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 많이 퍼져 있었을 텐데 저도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외국은 이미 해결이 됐더라고요. 뭐예요? 이제 돌아가신 분의 과거 행적부터 당일의 행적까지. 그리고 이제 옷도 다 벗겨진 채로 들어가 계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끼니까 사람들이 이거 분명히 누군가가 따라와서 타살이다 아니면 뭐 귀신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문이 안 닫혔던 건 그 엘리베이터에 도어홀드 버튼이라고 있어요. 그걸 누르면 우리나라도 요즘에 좀 있는데 짐 넣거나 그럴 때. 뭐 홀딩처럼. 네, 좀 네. 오랫동안 저희 그 기차 타면은 그 위에 버튼 누르면 한 1분인가 안 닫히는 게 있는 것처럼 그 호텔 엘리베이터에 그 버튼이 밑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누르다 그걸 누른 거예요. 그래서 문이 안 닫힌 거고 그게 시간이 3분인데 제가 그 영상을 정확하게 재보니까 딱 3분 만에 닫히는 거예요. 일단 그거는 그게 맞네. 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과거부터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약을 드셨는데 그때는 약을 안 챙겼다라는 사실도 확인됐고 그러니까 얘가 망상처럼 헛것이 불안해만. 보이잖아. 네네네. 그리고 이제 물탱크 안에서 왜 옷을 벗었냐라는 이야기에 대한 것도 그 저체온증 사건들을 보면 이제 감각기관의 오류예요. 추우면 덥다고 느껴서 대부분 저체온증 사건에서 보면 옷을 벗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냉동고 안에서 발견된 뭐 피해자가 나타났다 아니면 돌아가신 분이 나타났다 하면 100%는 아닌데 옷을 막 벗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덥다고 착각을 했어. 그래서 그 사건은 그렇게 이제 외국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때 제가 처음 그런 얘기들을 전해드렸을 때 좀 한국에서는 쇼킹했던 것 같아요. 당시 유튜브 판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라이브 찍은 1시간 40분짜리 영상을 그냥 올렸어요. 썸네일도 안 만들고. 근데 그게 조회수가 계속 쌓이더라고요. 뭐 처음 올린 영상인데. 그래서 아 이거 되는구나. 괜찮다. 네. 그러면 우리 김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첫 영상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좀 어떻게 발전을 시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미스테리 컨텐츠를 그렇게 해보니까 네. 라이브 시청자들도 좋아하고 유튜브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미제 사건 쪽이랑 미스테리를 분리를 처음에 이렇게 시켰어요. 미스터리는 어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지 이게 어떤 근거가 있지를 찾자. 네. 과학적으로든 찾든 네. 이런 쪽이라면 이제 미제 사건 쪽은 범인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범인을 찾아가 보자라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추리죠. 개구리 소년 같이. 네네네. 또 하다 보니까 해외 미제 사건을 좀 다루기가 힘들더라고요. 외국이랑 한국이랑 문화가 좀 많이 다르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미제 사건 중에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는 소재 중에는 치정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열받아서 살해했다. 근데 외국은 치정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닌데 저희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결혼해서 애 있는데 이혼하고 나서 그 와이프의 새로운 남편이랑
전 남편이 같이 보잖아요. 맞아. 친하게 지내잖아요. 이거 사실 우리나라에선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니까 뭐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조금 그런 문화 차이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미제 사건을 접근을 할 때 해외 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문화가 다르니까. 문화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우리나라식으로 이해하면 저 전 남편이 범인이네 막 이렇게 가버리는데 그렇지. 거긴 절대로 아닌 맞네, 거죠. 맞네. 범인 안 잡힌 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답답하다. 그럴 수 있죠. 뭐 잡힌 거라도 그런 것도 얘기해달라라고 해서 최신 사건이나 아니면 이제 그 있었던 사건들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김원 사건 파일이라는 명칭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좀 인기 많고 좀 기억에 남은 사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어요? 미제 중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많이 알고 계신 것들은 많이 했죠. 뭐 개구리 소년 사건도 있고 미제 사건은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진행한 컨텐츠는 다 기억을 해요. 이게 제가 작가를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전달하다 보니까 네. 웬만한 사건들은 다 그냥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냥 다 그렇게 나오는 저희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우리 김원님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컨텐츠가 그 말씀해주신 개구리 소년 사건 있었고요. 파주 전기톱 사건이 있고 고 김유리양 의문사 요렇게가 가장 좀 조회수로는 많은 분들이 찾으셨던 영상인 것 같아요. 파주 전기톱 사건은 뭐예요? 파주에서 한 여성이 이제 그런 돈으로 하는 네네. 랜덤 채팅 같은 거에서 피해자를 무인텔에서 만났는데 네. 이제 그 안에서 살해를 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여자가 살해를 네. 했다고요? 남자를? 네. 그 이제 사체를 훼손해서 아이고야. 이제 그거를 이제 유기하고 뭐 이런 사건이었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힘이 약하고 한데 어떻게 이 남성을 이렇게 제압했대요? 이게 여성이 이제 흉악범죄를 저지를 때 대부분은 계획범죄, 그러니까 우발적인 것보다는 약을 먹인다던가 좀 이렇게 그치, 약하게. 그치요. 대부분 약을 많이 이용한다. 한거 불능의 상태를 만들겠지. 그럼 이 여성분은 이 남자분은 첫 번째로 한 거예요? 아니면 네. 그 과거에도 13살이는 아니었었어. 왜 그랬던 거예요? 특이했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남성도 여성에게 그냥 불특정에게 공격을 가하는 케이스 있잖아요. 네. 혐오일 수도 있고 네. 자신의 불만을 표출한 걸 수도 있고 그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케이스들 이제 자기의 좀 무섭게 본다, 만만하게 본다. 사회적인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불만이. 그게 또 남성한테 타깃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피해자분이 완전 독박 쓴 거지.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공개가 되고 나면은 네. 남성에 대한 비난도 당연히 생겨요. 왜 그런 걸 했냐. 잘잘못을 따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살인으로 이어지면 이게 동등한 건 아닌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 누가 뭘 잘못했다는 인정하지만 이 사건은 지금 이런 부분이다라는 정도로 그때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나요. 방송을 찍을 때도. 피해자한테 그럼 2차 피해를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치. 어떤 사건이든 늘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많이 이제 작년부터도 화제가 됐지만 스토킹 사건이 많잖아요. 그죠. 대부분 2차 가해가 많이 나오는 게 피해자한테 왜 미리 안 헤어졌냐, 왜 그런 사람을 만나냐. 그렇죠. 애초에 왜 그런 사람을 만났냐. 근데 그게 좀 그 피해자들의 가족이나 그 상황을 두고 보면 대부분 빠져나오기가 힘든 케이스도 진짜 많거든요. 대부분은 헤어지지만 아닌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전달을 많이 하려고 해요. 사람들한테도 설명을 하려고. 주제 선정하는 거는 가장 뭐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본인만의 어떤 그런 게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방송을 할 때는 사실 뭐 저도 잘 모르고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 그런 사건들 위주로 많이 네, 했었어요. 알려진 거. 이런 사건 쪽 관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을 한번 소개를 받았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하는지. 그래서 지금은 약간 그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좀 많이 맞춰요. 어떤 사건을 하려고 하면 뭐 미제 사건은 명확하잖아요. 범인도 찾아야 되니까. 네. 그 힌트들을 많이 전달하는 쪽이라면 국내 사건 같은 거를 전달을 할 때는 그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그리고 뭐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들한테 전하는 말 지금 이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하는 사람한테도 왜 네 인생을 그렇게 날리냐 너 앞으로 미래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뭐 당장 일주일 뒤에 로또에 맞을 수도 있는 건데 왜 인생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소재든 약간 좀 메시지를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네. 제가 이제 김원 TV에 궁금한 게 이제 오컬트거든요. 이 오컬트 이야기를 들으려면 또 심신이 미약하면 안 되니까 산삼수맥으로 살짝 면역을 올려주고 기력을 보충해준 다음에 오컬트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신 믿어? 아니 근데 나도 되게 내가 모순적인 게
어릴 때는 너무 그런 장르가 무서워서 사실 나는 잘 안 보거든. 이런 게 너무 무섭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나한테 곧 일어날 일인 것 같아서 무서워서 안 보는데 근데 또 믿지는 않아. 근데 내가 믿으니까 무서울 거 아니야? 근데 모르겠어. 희한해. 난 믿진 않거든. 근데 무서워. 어쨌건. 아니 근데 이거 왜 슬슬 꺼내는 거야? 너 원래 잘 안 꺼내잖아. 이 김원님한테 드리려고 저희가 아무 게스트한테나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드셔야 이게 돼. 산삼 한 뿌리가 통째로 담겨져 있는 산삼 순백입니다. 빨리 까서 드려. 그럼. 알았어. 요렇게 산삼 한 뿌리가 한 병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이 귀한 걸 김원님께 드릴게요. 네. 올 여름에는 특히 덥다고 하니까 산삼 한 뿌리 매일매일 먹으면 얼마나 기력도 좋고 면역력도 올라가겠습니까? 특히 네. 남성분들은 정력에도 좋고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그래서 산삼만한 게 없습니다. 자, 6월에도 변함없이 산삼 순백 1+1 에다가 아주 네. 특별한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뭐가 있죠? 생삼 샘뿌리. 아, 이거 진짜 귀해. 이거 아이스박스에 온다? 맞아. 이거 세 뿌리를 사은품으로 드리는 특별한 이벤트. 1년에 한 번 초록잎까지 보실 수 있는 생삼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이제 곧 더워질 여름은 6월달에 내 가족과 또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산삼순백으로 준비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거 생삼 이벤트는 진짜 부모님한테 한번 보내드려 보세요. 생생 내도 되잖아. 거의 이거는 막 임금이 된 기분이라니까 맞아. 진짜. 아버님 이거 생삼입니다 하면 진짜 우리 며느리가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네. 검색창에 산삼 순백 또는 1666-1080으로 전화 주문 가능합니다. 네, 산삼 순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올라온 기력을 또 어디에다 쓸 거야? 밤에 써주면 너무 좋지. 뜨거운 밤을 보내는데 쓰면 너무나 좋은데 내가 또 준비가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아, 얼마 전에 자꾸 너무 저희 부부의 이제 잠자리 이런 거를 공개하는 것 같긴 한데 얼마 전에 전민기 씨가 진짜 술 마시고 와서 갑자기 또 아 그래요? 시간을 보냈어요? 네. 거의. 근데 그때 내가 얼마나 마침 또 그래? 전날 여궁으로 또 아, 준비가 네,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요? 여름 되니까 약간 찝찝해지더라고. 그럼 완벽한 뜨밤을 보냈겠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자신 있게 내가 또 아 그랬군요. 부끄러워. 자, 1588에 네. 5570 여러분들 여궁은요 아주 기본적인 여성들의 에센스 정도 네. 전화로 상담하시면은 요 기초부터 뭐 식단 관리까지 다양한 팁을 드리니까 특히 여성분들 갱년기 맞아요. 누구나 다 오는 거잖아요. 자신감이 떨어진다고요, 일단. 맞습니다. Y존 케어에는 여궁으로 2+1에다가 네. 진 미스트 그리고 유산균까지 함께 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상담 문의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여궁으로 일단 그 재생, 보습, 탄력 뭐 이런 거 일단 잡아준 다음에 마지막 끝판왕은 이제 근육이죠. 웨이브 케어로 가야죠. 네. 예. 물을 많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김원님께서. 이거 혹시 미스테리하지 않나요? 이거 딱 봤을 때 어때요? 전 지금 다 미스테리예요. 처음 봐가지고. 네. 방송처럼 그냥 이렇게 앉으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앉았어요. 오랜만에 한번 좀 눌러볼까요? 깜짝 놀랄 네. 텐데 이 네. 섬세한 미세 진동으로 여러분들의 반사적 근육 운동 그리고 질 순축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가 지금 틀었어요. 많이 요즘 많이 단련하고 있습니다. 보통 앉자마자 0.1초 만에 일어나는데 간지러워. 자, 이 운동의 반복으로 네. 방광근, 요도근, 골반적근, 코어근 폐 운동 하루에 100번씩 못 하잖아요. 하루가 뭐예요? 진짜 못해요. 그냥 이거는. 30분 정도 앉아 계시면 이 주변의 근육들이 다 단련이 되고 남성분들도 같이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 미세 진동입니다. 네. 웨이브 케어로 우리 부부, 여자친구, 남자친구 네. 이렇게 뜨거운 밤뿐만 아니라 근육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웨이브 케어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컬트가 진짜 궁금한데 원래 김원님은 귀신의 존재를 믿으셨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항상 궁금함이 있으셨는지. 귀신이든 외계인이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의 생각은 있을 수도 있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회의론자, 그러니까 이제 다 부정한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그거에 대한 증거라고 이제 인터넷에 막 널려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 찾아보고 분석해보고 확인해보니까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것 뿐이지 제가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쪽은 아닌데 네. 외계인은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 저는 귀신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나랑 똑같다. 왜요? 뭐 증거 분석했는데 아닌 거 얘기해줘봐요. 믿어요, 오윤아 씨는 일단 귀신?
전 다 믿어요. 그러면 그 영혼들, 사람들이 본 헛것들 그거 다 거짓일 순 없잖아요. 또 너무 이러면 또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아니 해봐요. 전 너무 좋아해서 그러는 건데요. 네. 왜 우리나라 귀신은 미국에서 안 보일까? 그거 그 얘기 되게 많이 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엔 강시가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엔 강시가 안 보일까? 왜 우리나라에는 흑인 귀신이 안 나타날까? 저는 그것도 있어요. 이제 가끔 제가 이거 부정하려고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혼자만의 생각인데 뭐 어떤 조선시대 왕릉 무덤에 갔더니 거기 희빈이 나타나서 막 춤을 추면서 막 뭐 저리 가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떤 이제 영매이신 분께서 말씀하신 저는 그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과연 한국말로 저리 가라고 했을까? 지금 말이랑 옛날 말이 다른데. 그치.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런 게 눈에 보인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의 고대사 연구가 엄청나게 그렇지. 발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때 의복, 머리를 어떻게 한다, 옷을 어떻게 입는다, 뭐 다 보인다고 하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입증이 안 되니까 뭐가 보였다고 얘기를 할 때에 대한 좀 그 부정인 거지. 전 그게 왜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건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한데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찾아보다 한 건데 빙의라는 말이 저는 예전에는 처음에 방송을 준비하고 이럴 때 정신질환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냥 비슷하다고 느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빙의는 그 정신건강의학의 그 분류 코드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현병이라고 안 봐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아예 다른 현상이어서 그냥 빙의 자체로 인정을 해요. 아 진짜 학술적으로도요? 그냥 빙의라는 말로 그냥 내비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정신질환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일상생활도 안 되고 사회생활도 안 돼요. 그래. 근데 이제 빙의라는 건 그때만 그러잖아요. 나머진 다 되는데. 엑소시스트나 네, 사제들처럼 맞아요. 그게 빙의인 네.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악귀일 수도 있고 신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신내림을 받아서 뭐 다른 사람의 자아처럼 말을 하는데 아니면 악귀가 씌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거 아니면은 멀쩡해지잖아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에서도 빙의는 치료가 안 돼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회생활을 어쨌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일단 놀랬고 그래서 구마사제가 오잖아. 아 이게 정답이에요. 막 저도 엑소시즘에 대한 미스터리를 옛날에 진행을 했었어요. 당연히 저는 그게 이제 정신질환 조현병의 일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찾아보면서 보고 있었는데 카톨릭에 그 구마사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마사제라고 그런 퇴마의식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제예요. 그러니까 교육도 새로 받고 자기가 구마사제라고 오픈을 하신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은 비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고 활동하시는. 그냥 활동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구마의식을 치를 때 조건들이 여러 개 있어요. 뭐예요? 뭐 좀 대표적으로는 뭐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아. 그리고 뭐 살이 급격히 빠진다. 이상한 고대 언어를 쓰거나 이제 외국어를 쓰거나 알지 못하는. 영화랑 비슷하다. 맞아요. 네. 그렇게 써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요즘 무서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도 있다고 믿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감각의 문제인데 어느 날 집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 쎄할 때 있잖아요. 있죠. 그거야 있죠. 어디선가 쎄한 느낌 네, 날 때. 머리 감을 때. 그래? 머리 감을 때. 너 취한 거 아니야? 아니 왜 어릴 때 혼자 머리 감을 때 등골이 막 서늘하잖아. 어떨 때 그럼 제일 쎄해? 나는 머리 감을 때 그랬어 어릴 때는. 아 그래? 어. 난 심하리 올 때. 그냥 닭살 젖을 때 나 별로 그런 적이 그 느낌이 없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걸 보다가 진짜 놀랬던 게 정신질환을 있는 사람을 구마의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단편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딱 적혀 있어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정신질환이 아닌 자. 그러니까 병원을 가게 해요. 의료학적으로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황청의 허가를 받아서 그리고 이제 좀 높으신 분들 구마사제하고 같이 해서 퇴마의식을 진행한다. 그게 그냥 법령이에요 거기. 아 근데 제가 여기에 하나 좀 얹자면 과학이나 의학이 입증하지 못하고 혹은 고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빙의라고 아직 밝혀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냅두는 거지.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제3의 존재를 인정해서 이거를 빙의를 질환의 일종으로 보는 건 아닌 거 아니지 맞죠. 않나요? 그렇죠? 정답이죠. 그러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미스테리인 거예요. 밝힐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몇백 년 동안 못 밝힌 거면은 이 이 현대 의학과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밝혀진 거면은 이제 존재를 이제 어느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뭐 사실상 이제 두 분이 딱 그렇게 나뉘는 것처럼 이게 인정해야지 귀신이 있는 거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냥 사람의 아직 안 오랜 시간 동안 밝혀졌지. 느껴온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겠지. 미스테리라는 영역이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믿기에 따라서 난 이런 것 같아. 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걸로 이야기가 나눠지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지만
저는 없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귀신이나 그런 거, 유령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컨텐츠는 올리신 거 없는 아, 거예요?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증거다.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갑자기 기억이 났던 건데 그 거울에서 거울에서 네, 거울에서 내가 나를 보는데 눈동자가 달라요. 옆에 거울이 있고 내가 이쪽 카메라를 보고 찍으면 여기에 나온 이제 나의 눈동자, 네. 나의 눈동자 시선이 달라요. 사실 아니에요? 아니 그럼 사시면은 똑같이 사시로 나와야죠. 양쪽 다 사시로 나와야죠. 눈동자가 다르다. 눈동자 위치가 위치가 그러니까 이제 보는 방향이 서로 달라요. 뭐 굴절이나 뭐 어떤 그런 그게 이제 핸드폰 카메라 촬영 방식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요, 편차가 찍힐 때. 혹시 그거 해본 적 있어요? 눈동자니까 그 일루미나치 눈알 도마뱀처럼 탁 바뀌는 거 있잖아요. 아, 그 일자로 바뀌는 거요? 뭐야 그게 또 영화를 막 눈이 갑자기 도마뱀처럼 한번 싹싹 근데 바뀌어. 그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거 아마 유튜브 영상에 그거 있다니까. 아니 그거 진짜 있어요. 그건 진짜야. 그거 어떻게 네, 랩틸리언이라고 맞아, 불리는 reptilian. 건데. 우리가 넵틸리언이랑 같이 사는 거야. 눈이 도마뱀이야. 맞아. 너 병원 좀 가자 오늘. 이모님 빨리 얘기해줘봐. 그거 뭐예요? 그거 뭐 페이크예요? 아니면 진짜예요? 아니 이거 페이크까지는 아니었고요. 봐봐. 눈동자가 일자로 되는 게 있어요. 제 눈동자 여기 안에가. 오 맞아 뱀처럼. 근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방송에서 사람들 앞에서 라이브로 찍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에 보면 그렇게 돼요. 진짜? 진짜 그럼 넵틸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뭐 픽셀이 깨져서 그럴 수도 있고 참말로. 그래. 조명 차이일 수도 있고. 아 그래요? 아, 저 이거 궁금해요. 그 아까 국내는 주로 그 사건, 범죄 사건 위주로 많이 다루신다고 했고 미제 사건. 지금 우리가 미스테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내에서 먹히는 미스테리 소재가 있고 해외에서 먹히는 해외 사람들이 유독 또 좋아하는 약간 미스테리 소재들이 있잖아요. 이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네. 한국은 미스테리라고 얘기를 하면 각종 장르, 그러니까 귀신 나오는 거, UFO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시고 또 한국은 괴담 분야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증명할 수 없지만 맞아요. 네. 도시괴담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고 네. 외국은 어떤 미스테리에 대한 부분이 그냥 저의 성향이랑 되게 비슷한데 다 파헤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이게 방송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고. 아 진짜로 그 한국은 UFO 같은 거 볼 때 사람들이 핸드폰 카메라를 찍다가 UFO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미국에 가보면 미국도 팟캐스트가 발전해 있는데 네. 자기가 천문대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미니 천문대를 집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몇 억짜리를. 진짜 제대로 덕질이네 혹시 그 진짜.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아세요? 알죠. 그 첫 화면에 첫 장면에 보면 그게 이제 양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가 혼자 이렇게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면서 소행성 날라오니까 나사에 전화해서 이거 내 아내 이름으로 붙여달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그들은 원래 그래요. 그리고 막 그 어떤 UFO가 나타났다가 이상무차 나타났다 막 항공표부터 위성표까지 다 확인해서 시간 다 따져가지고 그게 그거다 이거 다 진짜 찾아내요. 제대로 분석하네. 그런 외계인은 있죠. 전 있다고 믿어요. 그래 봐봐 있다니까. 나도 외계인은 믿어. 외계인 형체를 미국 어딘가에 갖고서 과학자들이 연구한다. 그것도 있는 야. 그래 한동안 뭐 그런 말이 나돌았었어. 미국에서 어떤 몰래 연구 기지 같은 데서 외계인을 막 다 했는데 다 파헤치고 있다. 배 갈라가지고. 네, 그 말씀하신 필름은 가짜였고, 그 산틸리 필름이라는 건데, 왜 가짜를 만들어? 나 같은 사람 속잖아. 이상한 사람들이네 진짜 리얼하던데. 네, 진짜 리얼해요. 가짜를. 그 가짜요? 해부 영상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외계인 사체 같은 게 누워있고, 막 완전 배 외계인이야. 가르고. 우리가 아는 외계인 있잖아. 근데- 이만해가지고.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외계인을 해부하는 영상이면 카메라를 몇 대를 설치해야 될까요? 100대. 그리고 뭐 어쨌든, 그리고 각 분야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화면 영상 잘 기억해 보시면, 카메라가 이렇게 무빙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요. 완전 한 대 연쇄된 가지고. 영상이네. 한 대가 한 명이 왜냐 극비니까 한 명만 들어와서 촬영시킬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극비니까 안 보일 때. 사실상 그게 이제 절차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뭐 대한민국 부검도 그렇지만 네. 표피를 가를 때도 피부층부터 지방층부터 하나하나씩 다 사진 찍고 그쵸. 장기 보여주면서 찍고 하는데 그렇지. 그렇게 확 갈라가지고 확 이러면서 와 이거 보여. 걔네는 표피가 없는 거 아니야? 진짜. 근데 그 그래요? 나중에 그게 만들어진 영상이라고도 공개가 됐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나는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심리로 만드는지도 궁금한 거야. 나 같은 이걸 사람들 때문에 만드는 봐봐. 거야. 근데 이거를 만드는데 웃겨가지고. 어쨌든 품이 많이 들 거 아니야.
근데 이걸로 뭐 돈벌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전 세계인을 상대로 사기치고 그냥 속이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만드나?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분류가. 네. 저도 이게 왜 그러지를 네. 하다 보면 알게 된 건데 네. 첫 번째는 고의성이 없어요. 아 고의성이. 아, 그러려고 한 게 아니야? 재밌어? 그러니까 이게 고의성이 없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그게 진짜다라고 올린 게 아니에요. 아 그냥 풍경 사진 찍어서 올렸어. 근데 사람들이 보고 의미를 부여했구나. 뭐 그런 식이든 아니면 자기는 그냥 어떤 조형물을 만드는 걸 좋아해서 외계인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진짜 외계인이야 이래 버리니까 자기는 해명할 기회를 잃은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다. 너무 당황스러워.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걸 잘 믿었던 요즘에 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나라는 다큐멘터리라 그러면 다 진짜라고 믿어요. 맞아. 근데 외국은 블랙 다큐나 페이크 다큐가 존재해요. 아 실제로. 네. 그러니까 페이크 다큐라고 아예 그냥 마지막에 자막 나갈 때 나와요. 페이크 네네네네. 다큐니까 믿지 말라고. 네. 근데 거기에 나온 자료들을 캡처를 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이게 진실이 진짜 돼요. 다큐가 돼봐. 그런 걸 또 믿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거 아니 봐. 왜 페이크 다큐를 왜 봐? 나는 가짜는 보기 싫은데. 이제 그건 고의가 아니에요. 밝혔잖아요. 페이크 다큐다. 그럼 나는 이걸 그냥 내가 이런 걸 정교하게 잘 만드니까 만들었다 했는데 이제 속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당연히 이제 고의적으로 그러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딱 봐도 돈 때문에 이제 그 화제성이 있으니까 인터뷰 요청 들어오고 책 내고 대단하다. 뭐 아니면 어떤 특정 마을에서 그러면 그게 관광 사업으로 바뀌니까. 그 외계인을 믿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아 제가 외계인을 아니 있죠. 이유는 나 들어보고 싶으면 나도 더 믿음을 깊게 갈게. 너가 외계인 같다 오늘. 뭐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에 외계인의 증거야는 저는 안 믿어요. 네. 대부분 다 가짜가 많으니까. 네. 근데 어딘가에 있을 것 같다라고 믿는 이유는 우주가 너무 넓고 일단 그래. 행성도 너무 많고 또 하나는 저는 외계인이라는 명칭보다는 외계 생명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쵸. 왜냐면 뭐 아메바가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생명체니까. 그리고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하면 되게 전지전능한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쵸. 막 텔레파시하고 순간이동하고 막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지구까지 굳이 안 와도 되는데 그냥 맞아. 인공위성을 해킹해도 되고 각 국의 정보망을 해킹해도 되는데 굳이 쟤네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여기 위에 날아다닐까? 라는 생각도 하고 이미 다 오염된 지구를 뭐하러 왔을까? 우리 구해주려고 같이 살려고. 아니, 뭐 인간 유용하니까. 그럴 수도 귀엽잖아. 뭐 일단 뭐 그런 증거에 대해서는 안 믿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있어요. 외계 생명체가 우리보다 뛰어나다. 아, 열등하다. 고지능인지 네, 아닌지에 그것도 대한 기준. 이게 그 기준이 되게 애매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능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보다 뛰어날 수 있지만 그쵸. 우리 지금 지구에서도 강아지, 개는 우리보다 후각이 뛰어나잖아요. 그쵸.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후각이 뛰어난 어떤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고. 그쵸, 그쵸. 다른 기관이 뛰어난. 네, 그래서 저는 뭐 있을 수도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건데 걔네도 우리한테 못 오는 거 아닐까? 아 어떤 증거 때문에 믿으시는 건 아니고. 네네네. 왜냐면 그건 증거를 대기가 어렵지. 엄청 많거든 인터넷에 보면. 그게 다 페이크래잖아. 외계인에 대한 증거가 진짜 많아. 아니 근데 그냥 나는 이거야. 이 말씀하신 대로 이 광활한 우주에 없겠냐. 생명체가 이거밖에 없겠냐? 그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있을 거다라는 거지. 뭐 언니처럼 뭔가 사진을 보고. 우리 다 지켜보고 있다니까. 없다라는 말 앞에 항상 붙여야 될 말은 있어요. 뭐예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뭐 나타나면 맞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 귀신이 진짜 있을 수 있어요. 증거가 나타나 버리면. 네. 그럼 그게 맞는 거니까. 그 가장 미스테리했던 건 뭐예요? 진짜 그래. 이거는 이거는 파헤칠수록 내가, 진짜 미스테리한데. 안 나온다. 지금 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망원경이 제임스 웹이라는 게 좀 올라가 있어요. 네. 제임스 웹이 열심히 지금 행성들 진짜 찍고 다 있거든요. 있잖아요. 네. 근데 한 행성에서 생명체에서만 나오는 그 한 신호를 발견을 했어요. 어머나. 지금 확인 중이에요. 올해 안에 나올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행성에서? 네. 추측으로는 엄청난 큰 바다가 있을 거고. 거기에 거기에? 행성 안에 추측이. 그럼 우리 거기로 가서 살면 되겠다 이제. 네, 그 바다가 있고 그 안에 1000년 걸리겠지. 플랑크톤 최소 플랑크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추측이에요. 거기에 그런 게 있어. 라는 건 아는데 우리가 거기 간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에서 뭐 외계인 있잖아. 눈 이따만하게 크고 머리 이렇게 약간 세모났고 그거는 인간이 약간 만들어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외계 생명체가 왜 그렇게 생겼을까에 대한 거를 되게 궁금해했는데 옛날로 돌아가 보면 그 막 미국에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외계인 봤다 만났다. 네 맞아요. 맞아. 진짜 미국이 특히 많아. 거기 시골도 많고 막 이러니까. 그쵸, 뭐 떨어졌다, 뭐 했다 네. 보니까.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온 얘기들이 다 공통적으로 눈이 크고 눈이 크고 손가락이 몇 개 없고 길고. 근데 그게
뭐 ET도 나오고 막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ET 때문인가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그냥 외계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겼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구전설화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영화나 아니면은 뭐 애니메이션이나 그치. 이런 쪽에서 또 다 그렇게 이미지화가 그리니까. 되고 저는 차라리 그럴 거면 맨인 블랙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거기 되게 다양한 외계인들이 나오거든요. 조그만 애도 있고 큰 애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낫지 왜 굳이 저렇게만 얘기를 할까라는 그것도 좀 단편적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뭔가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가 생기니까 사람들은 누군가가 착각을 하면 그렇게 봤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미스테리 부분을 악용해서 범죄나 좀 이런 쪽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심신미약한 사람을 이용해서 뭐 악용하는 사례나 이런 거 같은 것도 좀 다루세요? 그러니까 이런 미스테리 장르가 가장 나쁘게 가는 케이스가 종교적 의미를 섞어버려요. 그래. 그러니까 종교가 사이비처럼. 네, 그러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거 믿거나 하면은 뭐 금전적인 걸 취득한다든가 방송에서 맨날 얘기했어요. 니비루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성경에 나오는 건데 미비루요? 니비루라고 불리는 행성이에요. 이제 충돌한다고 지구랑.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된다라고 해서 요즘엔 좀 없거든요. 휴가 이런 것처럼. 근데 그게 한 제가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매년 나와요. 이제 좀 행성이 떨어진다. 아 그래요? 그리고 웃긴 게 그렇게 해서 막 성금 뭐 돈 모으고 하면은 아무 일도 없잖아요. 맞아. 너희들의 기도 떡뿐이다. 근데 이렇게 지나가요. 갑자기 이거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엄청 큰 사건 있지 않았어요? 200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무슨 종교에서 집단적으로 휴거를 했는데 결국 막 거기에 사람들 엄청 많이 죽었고. 그 오대양 사건이라고. 오대양 사건. 오대양 사건. 2층에 가서 맞아. 신도들 다 죽은 거. 그리고 맞아. 그 사건이 또 뭐 신나라 레코드 막 맞아요. 이런 거랑 연관돼가지고 막 여러 가지 얘기 외국까지 나왔어요. 가서 노동 다 착취하고 네. 막. 그러니까 미스테리 장르라는 거를 나쁘게 이용하면 가장 극단적으로 가면 그쪽으로 많이 가요. 대부분의 사람은 웃고 지나가는데 이제 그런 타겟을 노리는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잘못된 거다 이거. 그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관련된 컨텐츠를 하다 보면 자꾸 뭔가 내가 조금 더 여기서 예를 들면 내가 뭐 형사라면 혹은 내가 뭐 전문 프로파일러라면 내가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을 텐데라는 어떤 아쉬움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되는 지점은 없으신 건지도 궁금해요. 이게 사실 처음에 이제 이런 쪽을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컨텐츠가 나뉘면서 초창기 때 저 스스로 가이드를 딱 잡았어요. 인터넷에 있는 글보다는 좀 정확하게 대신 공중파 뭐 방송국보다는 부정확하게 딱 그 선을 지키자. 왜냐면 개인이고 일반인이고 어쩌면 시청자분들이 각자 생계 활동을 하시면서 제 방송을 보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게 일이 된 거니까 좀 더 이분들 대신해서 자료 찾고 내용을 전달하는 정도로 하는 게 맞다라는 거라서 수사에 절대 방해되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혼선도 조성 안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끼다 보니까 사실 욕심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유튜버면은 어그로 끌고 싶고 나한테만 들어온 특종이 있으면 빨리 터뜨리고 싶고 근데 그거를 한 번도 안 했던 이유가 사실 지금까지 그게 선이었었어요. 이게 나름의 철학이 딱 있네. 선을 지키고 하시니까. 이게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좋은 게 그거 같더라고요. 라이브 방송을 하면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말실수하면 안 되니까. 맞아요. 단어 선택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방송을 하던 그 선에 대한 부분을 좀 지키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서 지금 그 선대로 가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방송하면서 참 말도 안 되는 별의별 일들이 있었거든요. 컨텐츠 하면서. 그래서 막 그런 아실 만한 사건들도 되게 많을 거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도 그냥 그 선을 좀 지키자. 네, 그게 지금까지 온 것 맞아. 같아요. 우리가 채널 운영할 때도 우리 둘이 항상 선 지키자 맞아. 하잖아요. 맞아. 그 선을 그 광고는 받지 말자. 그 선은 딱 지켜서 멘트하자. 이런 나름의 철학이 있어야 또 채널을 계속 유지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원님도 네. 야 62만 명. 그러니까. 그리고 7, 8년 우리보다 훨씬 앞에 시작하셔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의 길을 닦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철학이 유튜브 있으셨던 조사하고 게 계시네. 어, 나는 그런 비결이네. 의미에서 여쭤봤던 거야. 어떤 막 수사에 혼선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런 사건이나 이런 데 딱 하다 보면은 막 아, 너무 이거를 막 해결해주고 싶고 나쁜 쟤들을 막 혼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되게 들 것 같아서. 있죠. 그거는 정말 많이 들어요. 이게 그럴 것 같아.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근데 그 사건이 사실 그러니까 제가 어그로를 잘 안 끌어서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는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 초창기부터 재판 끝날 때까지 그 자료들에 대한 게 거의 대부분은 저희 쪽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당시에 1심이 끝나고 나서 그 피해자분께서 그 글을 올리셨어요, 네이트판에. 자기는 12년 뒤에 죽는다. 그 사연들을 쭉 읽어봤는데 제가 뭐에 꽂혔냐면 판결인데 불상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유 없이, 이유를 모른다요, 재판부가. 이게 뭐지 하고 판결문을 구해가지고 읽어봤는데 진짜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재판부가 모른대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살인 미수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피해자분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했다가 아주 기억나는 게 재작년 그 7월이었나? 그때 제가 좀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많이 오면 좀 쉬거든요. 하루 이틀 정도 쉴 때가 있는데 경주에서 쉬고 있었는데 피해자분한테 CCTV 영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검경 제외하고 피해자분 제외하고 제일 먼저 본 게 JTBC랑 저희였어요. 근데 영상을 이렇게 딱 봤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 직접 이게 폭력을 당하는 그 CCTV를 근데 저는 그것도 충격적이었는데 그건 일단 살인 미수니까. 근데 그 앞뒤 전후의 CCTV를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되게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잘 공개 안 했던 내용인데 얘가 그 범행을 저지르고 나가면서 바지를 축혀올면서 손에다 코를 갖다 대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아 이거 성범죄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왜냐면 걔가 검색을 했던 기록도 성범죄 관련 기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증거가 없으니까 1심 때는 불상의 목적이라고만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 그 사건을 저희가 이제 맡아서 같이 이제 막 자료 찾고 막 이럴 때 증명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미 항소심 재판이 들어갔어요. 저희가 그 변호사님도 제가 아는 분이어서 이제 그 피해자분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남원호 변호사님. 진짜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저랑 같이. 남원호 변호사님이 검찰에다가 요청을 해서 검찰에서 그 성범죄 관련 다시 한번 감정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항소심 재판부에. 근데 처음에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때 이미 끝났다. 그걸 왜 하냐? 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강하게 어필해서 검사님도 강하게 어필해서 피해자 가족은 증인을 세운 거예요. 그 보신 분들, 경찰분들, 구급대원들. 근데 바지가 내려가 있었다. 그리고 그 바지가 피해자분이 일반 밴드가 아니라 버클이 되게 단추가 많은 벗기 힘든 바지였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몫을 한 거죠. 근데 판사님이 그걸 보시고 DNA 감정 다시 해라. 그래서 DNA 감정이 된 거예요. 감정 회신이 왔어요. 딱 봤는데 DNA가 나온 거예요. 아니 이거 가중처벌된 거죠? 네. 최종 몇 년 나왔어요? 20년 나왔어요. 제가 이제 남원호 변호사님한테 듣기로는 역사상 유례 없었던 일이에요. 항소심 재판에서 죄명이 바뀌었어요. 강간 등 살인 이렇게 바뀌었고 선고 전 재판, 결심 공판이라고 하는데 그때 바뀌었고 그리고 바로 선고가 난 거예요. 그 다음 재판 때. 그래서 그 혐의가 다 인정이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강력 사건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치자가 그냥 뭔가 그런 일이 생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CCTV 돌려봤더니 가 된 거죠. 제가 사건 쪽을 하면서 이거 놓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이제 제보들이 되게 세게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냥 내가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둘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어쨌든 믿고 그동안 해주신 분들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은. 저희가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그러니까 비면식이죠. 모르는 사람한테 공격을 가하는 거. 그 목적이 뭐 금전일 수도 있고 뭐 성범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노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좀 제일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는 게 형량이 낮은 맞아요. 문제인 그거예요, 거잖아요. 그거. 근데 이 모든 고민이 나는 가해자 인권에만 초점돼 있지 진짜 정작 피해자들에 그러니까. 대한 고민이 없는 것 이게 같아서 말이 안 아무튼 돼. 피해자들을 육구로 생각하고 가해자를 사로만 생각해도 선택이 빨라질 것 같은데 맞아. 이게 가해자들의 인권을 생각하니까 참 고민이 깊어지는 저도 것 같네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답은 절대 아닌데 외국은 어떨까도 많이 봤어요. 근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더라도 그러니까 그럼 나 몰라 나 포기하고 살래가 아니라 노력하잖아요. 일을 하면 그거에 대해 뭐 그 생활비 걔가 그 안에 쓸 수 있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계속 유가족이나 피해자 지급. 그리고 뭐 20년 뒤에 가석방 심사가 열리면 우리나라는 비밀이에요.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냥 몰래 내보내버리거든요. 공개도 안 해줘요 누군지. 근데 외국은 가석방 심사 받을 때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을 불러요. 용서했냐? 안 그게 했다. 가장 중요하고. 그거 되게 중요해요. 용서 안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를 받지 못하면 가석방 심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저도 그게 제일 답답한 게 저도 지금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강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로우 캠, 그러니까 그 재판 캠 까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판사의 권한에 대한 좀 경계선, 약간의 그게 좀 필요한 것 같다. 균형 잡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랑 가석방이든 감형이든 반성한다라는 진정한 반성은 피해자 측한테 물어봐야 맞아. 된다. 이거는 권위에 대한 문제를 조금은 좀 놔주고 다 균형을 좀 맞춰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피고인에 대한 인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어쩌다가 언급결에 나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와 소감 부탁드립니다. 사실 나오기 전 좀 걱정했어요. 제가 네. 괜히 방해하는 게 아닐까. 왜냐면 하셨던 뭐 다양한 건 하셨지만 네. 제가 과연 여기서 뭐 얘기하는 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역시 진행도 잘하시고 같이 발성도 잘해주시고. 끝나고 남아요. 나머지 공부 시켜줄게요. 진짜 나무라는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미스테리한 곳이죠? 뭔가 그냥 처음으로, 제가 처음이에요. 이런 타 채널에 나오고요. 유튜브 타 채널에서 어우, 같이 방송을 해본 게 지금 영광입니다. 처음인데 네. 너무나도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뭐 말 편하게 하고 네. 말씀 많이 드리고 간 것 같고 뭐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네. 뭐 다른 거 배우러 네. 주 컨텐츠가 있으시니까 올 수 있으면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오윤혜 씨처럼 미스테리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시고 관심 많으신 분들은 우리 네. 김원님 채널 가셔서 구독 눌러주시고 또 네. 여러 컨텐츠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댓글로 궁금한 점, 좋았던 점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살펴볼 테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